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최첨단 방산 기술을 최근 한국이 단 몇 년 만에 독자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심지어 한국은 해당 기술의 전력화에 나서며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하나시스템이 해외 기술에 의존해오던 한계를 극복하고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할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에 최초로 국산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덜컴을 탑재해 생존 장비 체계를 통합한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하나시스템은 방사청과 737억 원 규모의 C-130H 성능 개량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군에서 운용하는 C-130H 수송기에 하나시스템의 보호 장비를 탑재해 적의 적외선 유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항공기 성능 개량 사업입니다. 항공기의 필수 생존 장비인 덜컴은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같은 적외선 유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장비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은 해외 장비를 탑재했으나 이번 성능 개량 사업에서 부품과 체계 단위의 완벽한 검증을 거치면서 이번에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덜컴을 전력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나시스템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 국내 최초로 덜컴을 국산화하고 재작년 최초 운용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전력화 가능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시스템은 국산화에 성공한 덜컴과 생존 관리 컴퓨터의 미사일 접근 경보 장비를 체계 종합해 단순한 생존 장비 탑재가 아닌 항공 생존 체계 통합 솔루션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생존체계 통합 솔루션을 적용할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하나시스템에 따르면 ADD가 주관한 덜컴 운용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력화가 가능한데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덜컴을 공급할 수 있는 성능 입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내 순수기술로 만든 덜컴을 수리온, 중형기동 헬기 UH-60 블랙호크, 대통령 전용 헬기, 수송기 C-130 등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하나시스템은 자체 투자를 통해 덜컴을 고출력,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기만 광원 기술을 추가 확보해 추후 헬기부터 대형 항공기까지 전력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독자 개발한 덜컴을 적용해 나감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물론 더 나아가 글로벌 방산 시장까지 진출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사실 한국이 덜컴 기술을 개발한 건 전 세계 방산업계 역사상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앞서 드라이하게 말씀드렸지만 덜컴은 대공방패의 최종 진화형으로 이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사일 탐색기에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저를 쏘면서 적외선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대한 최신 방어체계로 미국에서는 대외 수출을 금지했고 우리의 경우 해외 다른 나라에 해당 기술을 팔아도 북한엔 절대로 유입돼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외선 유도미사일을 교란시키는 방법은 플레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면 최신 기술로 알려진 덜컴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접근 경보 장치가 탑재돼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실전 배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덜컴은 목표가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탐지가 중요하며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미사일 경보 시스템입니다. 덜컴의 작동 순서는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항공기에 장착된 미사일 경보 시스템부터 접근하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PSAM의 방향 정보를 먼저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된 방향으로 고속 터렛이 고속으로 구동하고 뒤이어 열상 카메라를 이용해 접근해오는 PSAM을 추적해 기만 광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만 광원 장치는 고출력 중적외선 기만 광원을 발사해 PSAM의 적외선 탐색기를 기만하는 순서로 작동됩니다. 이렇듯 이번에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덜컴은 레이저로 조사한다 정도의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구현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시스템이 덜컴을 국산화하기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항공기의 경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또는 이착륙할 때 급격하게 기동을 하는데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덜컴 기술이 정확히 작동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는 미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의 경우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어마무시한 레이저 무기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덜컴은 미사일 탐색기 대상 범위가 넓은데
쉽게 말해 1970년대 개발된 미사일부터 1990년대, 2000년에 이르러 개발된 미사일까지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덜컴은 현존하는 최고의 대공방패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과거 베트남전 이후 항공기들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는데요. 구소련이 지원한 SA-7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월맹군과 베트공은 미군의 항공기 204대를 떨어뜨렸었습니다. 소련도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미국제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무장한 무자헤딘에게 269대를 잃었고, 걸프전에서 추락한 29대 가운데 12대가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민간 항공기도 표적이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테러리스트에게 유출된 지대공미사일로 민항기를 저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덜컴을 최초로 개발한 미국은 맨 처음 휴대용 미사일에 대해 플레어로 대응해 효과를 봤었습니다. 플레어라는 항공기 엔진이 발산하는 적외선보다 더 강렬한 불꽃을 만들어내 적의 미사일을 속인 겁니다. 하지만 더욱 날카로워진 창과의 대결에서 미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방패를 지능화시켰습니다. 대공미사일의 이색 탐색기를 속일 수 있는 신호를 방출하고 지능화한 플레어를 방출하는 시스템 IRCM을 구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에 단점이 많았다는 점인데, 항공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다 항공기 자체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이 바로 덜컴이었는데, 1990년대 초부터 연구를 시작한 미국은 1999년부터 덜컴 제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노스롭 그루만, BAE 시스템즈 등 소수의 방산업체에서 덜컴 개발에 나서 이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덜컴의 최대 특징은 능동식이라는 건데, 이는 대공미사일을 직접 찾아내 레이저를 발사해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이전까지는 플레어나 알루미늄 조각을 뿌리는 수동식과는 개념부터 다릅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덜컴 개발에 착수했지만 2010년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10에 러시아 국영 수출업체 로스보론 엑스포트가 L370-5의 수출형인 L370-A 덜컴을 전시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밀에 붙여줬었는데요. L370-5 덜컴의 경우 2011년 최종 국가수락 시험을 통과한 카모프-52 공격 헬기에 장착됐습니다. 러시아는 1km 거리에서 프레지덴트 시스템을 장착한 미-8 헬기를 향해 이글라를 발사해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담긴 홍보 영상을 공개해 성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덜컴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장비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기술 공개를 꺼리고 있는 극비 기술입니다. 더구나 암호 알고리즘까지 넘겨야 하는 특성상 기술 이전도 없는 상황이라 군사 강국이 아니라면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입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미국의 덜컴 기술 이전을 희망했으나 여의치 않자 독자 개발로 노선을 변경했는데 이번에 결실을 거둔 건데요. 미국에서 덜컴 구입길이 막혀 대신 이스라엘에서 300억 원을 들여 사들인 장비로 국내 기술진들이 마침내 시제품 제작까지 마쳐 세계 6번째 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일을 해낸 겁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덜컴은 특수전단 수송기 등에 우선 장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덜컴 기술을 한국형 전투기 KF-21에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사업은 2028년에 완료될 계획이지만 여기에 탑재할 기술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5세대급 공대공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덜컴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스롭 그루만도 F-35를 위한 덜컴을 개발 중으로 F-35 블록 5 생산 시기에 맞춰 개발을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또한 수-57 전투기를 위한 덜컴을 개발해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핵심기술기획서에 따르면 한국은 KF-21용 덜컴 개발 사업안에 따라 2030년대 초반이면 KF-21 전투기에 한국형 덜컴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덜컴의 경우 레이저 기술 발달로 출력이 높아지고 있기에 머지않아 탐색기 교란에서 완전한 하드킬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형화된 하드킬 레이저 개발은 전투기 생존 장비로 엄청나게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머지않아 한국에서 공개될 KF-21 덜컴에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